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금생에는 부처님 법운을 밟고, 이게 말법식이지만은 말법이 말법 시기가 한 12,000년 된다는데 그 중에서 한 2,00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우리한테는 아직도 말법이라도 아직 깊은 말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정법이라도요, 동성 노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라바스티에 이게 동쪽에 성문 동쪽에 사는 노파가 있었는데 부처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고, 그리 한 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기원정사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한 평생을 살았는데 부처님이 있는 줄, 이게 삼보가 세상에 있는 줄 전혀 모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도 이 법과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은 또 불법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수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불보살님이 이렇게 이 화신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다녀가셨으니까 못 만나지만 응신 부처님은 우리의 이렇게 염원에 따라서 이렇게 응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누군가가 기구를 하면은 그에 맞게 반응을 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응신의 역할들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자, 이제 또 볼까요? 성욕과 여러 가지 욕망을 참기 어렵다. 자, 이제 욕망이라는 게요, 마음에 한번 품으면은 이놈이 불씨에 땔감을 대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불씨에 땔감을 대주는 것처럼 욕망이 이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과의 접촉이 이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 욕망이 점점 커지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욕망은 언제 또 커지느냐면 그 자체 대상 때문에 욕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비교에 의해서 또 욕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에는 이제 성적인 욕망이 강력하니까 하나를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이라 그러면 오욕 중에서 성욕을 빼고 재물욕, 권력욕 안에는 명예욕도 같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수면욕, 그리고 또 식욕도 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욕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욕망이냐? 이게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욕망, 듣고 싶은 욕망, 듣고 싶지 않은 욕망,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싶은 욕망, 냄새 안 맡고 싶은 욕망, 이런 식으로. 그러죠? 이런데 여기에 그런 집착의 마음이 안이비설신이에 들어가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땡기고 싶은 마음,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거든. 수행은 언제부터 잘 이루어지느냐? 불입 색성향 미촉법 심형 수다원. 색성향 미촉법에 마음이 들어가서 집착하지 않는 자리에서 수행은 수다원으로서, 예류가로서, 임류로서, 수다원으로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편안하게, 담담하게 인연을 맺는데 인연인 듯 아닌 듯 담담하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배려하고, 마음은 어떻게? 인연은 거울처럼 짓습니다. 거울이 인연을 지을 때는 선명하게, 돌아서서 다른 걸 비출 때는 그 이전에 비추던 것하고는 또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 욕망은 이 욕망은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면은 인과를 봅니다.
욕망을 참을 때는, 욕망과 관련된 문제를 할 때는 인과를 생각합니다. 긴 시간의 인과를 놓고 바라봅니다. 자, 성적인 욕망이 문제가 되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싶으면은 양다리를 걸친 거에 대한 인과를 쭉 긴 텀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한 사람도 있고,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취했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과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욕망은 특징이 뭐냐? 재미는 적고 고통은 많다. 이런 욕망 대상이 주는 특징들이 재미는 적고 고통은 많다. 자, 이 근사한 밥 한 그릇을, 근사한 밥을, 저는 아주 이게 근사한 한 끼에 적어도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는 되는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복감을 먹을 때 느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는 밥값으로 써야 되죠. 그리고 150만 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쉽지 않은 과정을, 약간의 이 마약이 주는 재미를 잠시 느끼고 나면 깨고 나서의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됩니다. 또 감각적 쾌락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 쾌락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다운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은 즐거움은 맛은 재미는 적고 고통은 많은 이런 패턴들이 거의 오용락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식이 무엇을 유발하냐면은 과식을 유발하고, 과식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인과들을 살피게 되면은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겠죠.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음식을 볼 적에는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에너지를 얻는데 포인트를 잡으면은 양 조절을, 거기 좋은 에너지를 좋은 상태의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맛의 유혹을 조금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욕과 여러 가지 욕망은 두 가지로 봅니다. 오욕락을 기본으로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한 욕망을 참기 어렵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물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그물들인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내 욕망이, 그런 대상들이 그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나는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욕망을 언제든지 이렇게 작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몸집이 언제든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물코 사이로 언제든지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려면은, 그러면은 자기 욕망의 사이즈를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욕망은 있고, 내 욕망을 내 힘으로 채우지 못하면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하는 순간에 뭐가 되죠? 반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약간의 재미를 주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노예화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본 후 구하지 않기 어렵다. 자, 이제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도 좋은 걸 보면 눈이 뒤집혔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게 너무 넘쳐가지고 어지간하게 좋아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게 자극도 못 줘요. 그러지만은 이 마케팅의 천재들이 붙어가지고 이 무엇을 했냐? 굉장히 마케팅의 천재들이 붙어서 요즘에 어디에다 힘을 많이 쓰느냐? 홈쇼핑 광고에 이 아이디어 이런데 이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욕망이 없던 나도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무슨 이게 냄비 광고를 하는데 야, 저걸 사면 이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냄비를 사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저까지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네, 진짜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요. 사면은 이익이고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을 계속 이렇게 이게 자극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다.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난다. 그럼 물건을 안 보고 심심해서 뭐 해요? 그러면 물건을 보지 않을 때 그런 거는 적게 보고 경전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혼자 보기 힘들면은 강의를 듣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연불도 이게 운동도 자꾸 해야 운동에 탄력이 붙고 달리기도 해봐야 달리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달리는 힘이 붙는 게 아니야. 예. 이 달리기를 하려면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운동장에 나갑니다. 평평한 운동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달리는 속에서 저 사람들이 달리는 거를 선모합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뛰고 무리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속도도 이렇게 내 기분엔 뛰고 남들이 보면 걷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다. 그러면서 무슨 목표를 세워요? 운동장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반드시 놀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운동장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규칙적으로 놀다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면 뛰게 돼 있어요. 뛸 수 있는 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이 공간을 선택해라.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선택해라.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놀이 공간은 그 방향으로 시시각각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거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많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그렇죠? 흔들리는 것 치고 무거운 건 없죠. 그럼 점점 이게 경솔해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고 지혜를 기반으로 민첩해도 좋고 진중해도 좋아요. 지혜가 없으면은 민첩한 것보단 진중한 게 낫습니다. 그러겠죠? 경전을 좀 읽고 경전과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하는데 자주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법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남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본 후에 구하지 않기 어렵다는데 좋은 거는 그 순간에 좋아 보이는 게 정말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분이 이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 저게 딱 좋아 보이고, 그리고 갖고 싶으면은 일단은 그걸 덮고,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도 생각이 나는지 물어보래요. 일주일 후에도 생각나고, 일주일 후에도 그 용도가 분명한지, 그래서 또 생각이 나면 또 한 일주일쯤 또 지나보고, 해서 한 2주, 3주가 지나서도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오면은, 그때쯤에는 그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보통 1주, 2주 지나고, 2주 지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죠. 자, 그렇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우리는 정신을 잃기 딱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소중해요. 그 제일 소중한 거를 제끼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욕당할 때 화내지 않기 어렵다. 자, 이제 모욕을 이게 세상은요, 사람은 이제 그 모욕을 당하면은 기분 나쁘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모욕할 때는 모욕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저씨, 꼬맹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거든. 보니까 키가 작아. 제가 좀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스님, 쬐끄만 스님,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 그죠? 왜냐면 키가 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욕을 당한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고의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늘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남과를 비교할 때 같은 사이즈로 비교해요? 같은 무게를 놓고 비교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3대1 이상 벌려놓고 보나요? 자기를 최소한 3배 이상 키워서 보죠. 그러면 상대가 좀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작아 보여. 작아 보이는 상태에다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자기 솔직하게 표현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사실대로 표현하는 순간에 상대를 과도하게 모욕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난 정말 사느라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알아? 근데 당신은 한 건 뭐 있어? 같이 살아오면서 한 건 뭐 있냐고.